요새 법원에서도 이제 안내 그런 게 있는데 조금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 처음부터 딱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 절차 안내 등 일반 사람을 상대로 되어 있는 거 지금 모아놨어. 법원 같은 데 사이트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일반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네. 민사재판 안내서. 법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어. 여러분 교과서적인 거 말고 이런 일반 사람을 상대로 소송에 대한 것 등이 나와 있는 건데 이 경우 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재판길의 출석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뭐 이런 등등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고 있는 경우라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닌 경우, 즉 일반 국민의 경우 이것을 혼자 익혀가면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데 예컨대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아예 동영상까지 만들어줬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오늘 재판이 진행될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처음 법원에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잠시 후 법정에 들어가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법정에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민사재판이 진행될 법정의 모습입니다. 정면에 재판장과 원고석, 피고석이 보이죠?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재판장이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가서 원고석 또는 피고석에 앉으면 됩니다. 재판장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원고석, 오른쪽이 피고석입니다. 2012 가합 9876 원고 홍길동 씨, 피고 이몽룡 씨. 재판장은 먼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고 홍길동 씨, 본인이신가요? 예. 피고 이몽룡 씨, 본인이신가요? 네. 민사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한 주장을 기초로 하여 진행됩니다. 법정에 오기 전에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했을 텐데요. 재판장이 원고나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라고 하면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에 썼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원고는 소장의 내용을 진술해 주십시오. 네, 저는 2012년 1월 1일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해 주십시오. 네, 제가 1억 2천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갚았습니다. 법정에서 주장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하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은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억울하니 재판부가 알아서 잘 판단해 주세요. 변론주의 원칙상 필요한 주장은 당사자의 책임하에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중요한 주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돈을 꿔줬는데 꿔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마땅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구조 신청을 하십시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법정에서는 요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혼자서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재판부의 판사들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제출된 서류들을 모두 읽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원래 피고랑 친했어요. 알고 지낸 지 30년이 되었는데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였더라? 거기가 소양강 때문에 못 가서. 그리고 제가 피고를 수도 없이 도와줬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큰 선물도 준 적이 있어요. 내 재판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셋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메모해 두었다가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후 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법정은 재판부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내가 말을 하는데 끊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후에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돈을 갚은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고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순서대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과 같이 부르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순서대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과 같이 부릅니다. 서증은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뒤에 복사본을 붙여서 재판부에 미리 제출하는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과 같이 번호를 매겨서 제출해야 하고 동일한 문서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기일에는 서증의 원본을 소지하고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꼭 잘 갖고 가야지. 증거를 신청해 주십시오. 피고가 작성해준 차용증을 갑 제1호증으로, 계좌 이체 내역을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합니다. 통장 사본을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고 증인으로 변사또를 신청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과 같이 권리 의무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처분 문서는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이므로 반드시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분 문서와 같은 중요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재판부는 작성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제출된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 문서 피고가 작성하신 건 맞나요? 상대방은 위 처분 문서가 1.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2. 위조된 것인지 3. 아니면 처음 보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의 설명을 잘 듣고 그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원고가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피고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한 것이 맞나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한 것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싶을 때에는 문서 송부 촉탁, 문서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증거 방법으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하고 싶은 것인지, 즉 입증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합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첫 변론기일에 소장이 진술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변론기일이 속행돼서 아마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판결문이 송달되니까 여기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한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설명을 무진장 빨리 하면서 요약된 설명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대로 다 이해됐을지 어떨지는 몇 번 반복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도 나오네. 변론주의라고 해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재판 자료로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하나 막 지나갔는데 항소장은 우리가 항소를 하니까 항소하는 2심 법원에 가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즉 1심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잘못하다
항소 기간이 더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막 빨리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뭐 당연히 우리는 이해되는 내용인데 일반 국민이 그런 중요 핵심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